plain view. Okay, then listen. Let's not get caught. What are you talking about? Let's keep going. What do you mean? Go. You sure? Yeah. 클래식카가 요즘에는 카테크 수단 또는 문화유산으로도 정말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1963년식 쉐보레 임팔라를 구매하신 MZ세대 차주분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얘들아! 압구정 시골장이야! 1958년 모델부터 이 쉐보레 임팔라에 적극 적용하기 시작한 3중 후미등, 이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임팔라의 뒷면을 상징하는 부분인데 고급 레벨의 그 차량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따로 메이커를 빼서 만든 게 사실 임팔라 모델이에요. 굉장히 크고 네.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고급 자재들을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러한 자동차죠. 저는 사실 이 차량을 이것 때문에 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S 슈퍼 스포츠라는 거예요. 쉐보레 임팔라 3세대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면 100만 대나 팔렸기 때문에. 근데 63년도 한 해만 생산됐던 슈퍼 스포츠 모델은 국내에는 2대만 존재하는 모델입니다. 요 마크만 거의 30만 원 정도에 아직도 판매되는 모델이에요. 이 아프리카 영양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저도 처음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프리카 영양을 따온 거구나. 사실 압도적이에요. 파노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 정도 차는 있어야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 평원 같은 넓은 데를 진짜 자유롭게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탈 때는 어떻게 타야 되는 거예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약간 45도 각도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지는. 맞아요. 그래서 저같이 큰 사람도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면 바로 탈 수 있는. 아, 네. 그렇구나. 죄송한데 혹시 좀 안전상에는 이렇게 갑자기 제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그냥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날것의 자동차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세대 모델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서부 힙합, 흑인분들 이 차를 타고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시키고, 그 뮤직비디오의 영향으로 로우라이더 세팅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1960년대에도 로우라이더 세팅은 불법이었어요. 경찰이 오면은 치 올립니다. 경찰이 가면은 치 내립니다. 그 자세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진짜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느낌인데, 요 앞부분 특징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런 헤드라이트 동그란 거의 마지막 모델이에요. 요거 70년대로 넘어가면 요 뒤에 보이시죠? 1974년식 모델인데 네모나게 변화돼 있어요. 이 차량에 어떻게 보면 아들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차체를 보면 왜 그 약간 할리 데이비슨이나 오토바이 탈 때 이렇게 손 들고 타는 느낌 있잖아요. 되게 웅장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앞을 떠나고 싶진 않은데, 일단 눈에 띄는 게 계기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마일이겠죠? 맞아요. 저 시계 지금 가지는 않는 거죠? 시동을 걸고 타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배터리를 방전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시 빼놓다 보니까 시계가 갔다 안 갔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니까요. 우리 저쪽 조수석을 보시면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면 거실에다가 에어컨을 놓듯이 차량에다가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보면 핸들이 굉장히 크죠. 이게 노파워 핸들, 시동을 키면 파워 핸들입니다. 400마력을 뽐내는 슈퍼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악셀에 발만 올려놔도 80km 이상이 나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409 입방인치, 그러니까 한 6.7리터 차량 8기통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플러스 수동 운전일 것 같잖아요. 보시죠. 오토매틱입니다. 이거는 혹시 나중에 개량을 하신 건가요? 네, 촌스럽죠? 빨간 볼 직접 구해서. 네, 맞아요. 그 사이드 브레이크 눌러보세요. 쭉 눌러보세요. 우와. 똑같죠? 와, 네. 그래서 웬만한 자동차의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미 1960년대에 다 만들어진 기술들이에요. 그건 뭔가요? 그거는 후방 카메라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문명의 그 맛을 들이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워터 템퍼라고 써있는데,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해줘야 내가 차량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냉각수의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흰색 스티커를 붙여놓은 겁니다. 굉장히 가늘고 딱딱한 곡선 형태의 핸들이 제가 굉장히 날렵한 활을 하나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립감이 좋아요. 정말 손에 딱 들어오고 컴팩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여기서는 만족감이 또 크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까지는 엔진 미션, 메인터넌스, 달릴 수 있는데 문제가 없게끔 전부 다 고쳐놓은 상태고, 이제는 실내와 실외가 이제 2차적으로 복원이 되면 완벽한 복원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기차는 차로 치고 싶지가 않아요. 사소한 이 차량의 부속물이든 어떠한 그 시대상과 그 사람의 감성을 담고 있는데, 전기차는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 전자적인 장치잖아요. 만약에 요즘에 이 차가 이렇게 나온다면 운행이 허가가 안 될 텐데. 그렇죠. 이거는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의 그 규정을 맞춰서 인증을 받고 번호판을 달아준 차량이고요. 요즘에 맞는 환경 규제와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외국에서는 클래식카, 올드카에 대한 번호판을 별도로 줘요. 너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운행기간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보험료를 더 내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클래식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든가, 그런 방법을 쓰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런 클래식카 전용 펀드, 투자할 수 있는 펀드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약간 당연히 문화유산이나 뭐 감성 이런 부분도 좋지만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고속도로를 올라서 100km까지 문제없이 달리고 60년이 지난 차량도 잘만 고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원을 시작했고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40-50km 정도는 문제없이 쉬지 않고 달리고요. 그 이상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이거 지금 약간 빗방울도 떨어지는데 마치 이 와이퍼는 잘 작동을 하나요? 아, 그렇죠. 이런 전자장치들은 잘 고쳐놔야 제가 문제없이 운행을 할 수 있거든요. 깨끗하게 잘 닦이네요. 그래서 우리들도 노력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 차를 구매하기 쉽다고 하진 않으셨는데 유지 비용 때문에 못한다 이러지는 않다는 거네요. 1년에 한 50만 원이면 보험료는 끝나고요. 네. 세금도 10년 이상 된 차량들은 50%, 25%씩 감면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굉장히 싸지고, 그래서 기름만 잘 넣어준다면, 나들이 갈 때만 탄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클래식카는 국내에서도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회원수가 11만 명에 달하는 카페는 매년 정모를 개최하기도 했고요. 연예인 중에는 배칠수, G.O.D 박준형, 슬리피 등이 클래식카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룹 잔나비는 아예 포니를 소재로 한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클래식카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실 남자라면은 데일리카보다는 올드카 하나 정도는 타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어렸을 때 모습도 생각이 나고 하니까 좋죠. 희소성, 희귀성 이런 게 또 굉장하죠. 요즘엔 국산차 브랜드까지 복고 열풍에 가세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1975년 출시된 국내 첫 고유 자동차 모델인 포니의 외형을 본따 수소 하이브리드 NB전 74를 공개하는가 하면 아예 1970, 80년대 포니를 복원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클래식카에 빠지다 보니 타는 데서 만족 못하고 복원과 튜닝에 열광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는데요. 전문 용어로 레스토 모드라고 하죠. 국내에서는 설치 미술가 겸 엔지니어 김진우 씨가 약 100년 전 차량 3대를 복원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원래 전공은 제가 회화를 전공했거든요. 그림을 그렸었는데 자연스럽게 자동차 좋아하고 기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작품이 확장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입체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은 재밌습니다. 너무 비슷한 거예요. 30년대는 지금이랑 차이가 되게 많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약 한 90년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됐는데도 비슷한 거예요. 이탈리아 그러고 있어요. 옛날 차들을 시에서 보존해줘요. 세금하고 혜택 주면서 이 불편한 차를 타고 다니는 당신들 경이롭다 해서 오히려 우리하고는 반대인 거예요. 자동차 처음에 생산했던 나라들 중에 하나잖아요. 독일, 이태리, 프랑스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같이 보존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 부분이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아마 100년이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클래식카를 좋아하는, 아니 자동차를 사랑하는 팬들은 우리 도로에서도 클래식카가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유지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로망이었고 젊음이자 가장 화려한 행복이었을 클래식카가 지금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한낱 지나간 기억으로만 소비되고 있죠. 클래식카가 우리 곁에서도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릴 날이 올까요? 선배,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점심은 해장국이지. 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난 순댓국은 못 먹어. 해장국이 좋아. 그놈 해장국 지겨워 죽겠어. 난 해장국이야. 뼈가루 넣어서.